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만들어낸 이 강력한 박스권 안에서 지독한 이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이 박스권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또 함께 할게요. 코인 대통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소름 돋지만 그래도 시장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장만은 없습니다. 그 과거의 시장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과거의 시장에서도 항상 내려갔다가도 그 내려간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내려가고 횡보하고 또 횡보하다가 또 내려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소름 돋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만 생각하고 매매를 하다가는 뭐 당연히 매매 안 되겠죠.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판단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그 언제 올라갈지는 뭐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뭐 5월 10일이다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도 그 타이밍을 조금 점쳐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달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없듯이 이렇게 내리기만 하는 시장도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한수 전문가입니다. 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항상 내려가거나 항상 오르거나 그런 방향성을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금 내려와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 재미없는 시장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장일 것 같아요. 이럴수록 사실 저희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저희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충분한 과도기를 거쳐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장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전통 금융 같은 경우는 무수한 많은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반면에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쌓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놓지 말고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살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가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그래서 악재이긴 하죠. 악재이긴 한데 그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악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재일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그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 위험군 자산이죠. 위험 자산에 돈이 좀 빠져나가고 그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하락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곧 있으면 FOMC 이제 5월달에 FOMC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이죠. 미국의 10년물이 수익률이 3%가 돌파해버렸습니다. 자, 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3%가 돌파하다 보니까 위험군 자산에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3% 때문에 움직이나요? 네, 움직입니다. 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뭐 한 30년 전, 한 40년 전만 해도 은행 수익률이 은행에 예금만 넣어 놓아도요. 뭐 적금이나 예금이나 뭐 봤을 때 적금일 겁니다. 막 수익률이 30%였어요. 그죠? 1년에 이자를 30% 줘요. 야, 그럼 이제 1억 넣어 놓으면 이제 1억 3천만 원 됩니다. 1년 뒤에. 뭐 엄청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2%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죠? 뭐 대부분 뭐 1%대, 그죠? 1.2% 막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10년물 안전자산. 자, 안전자산이란 건 뭐겠습니까?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손실이 없어요. 그냥 넣어두면 이자 줍니다.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3%가 돌파됐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률일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걸 또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뭐 저도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우리 문다현 뭐 아나운서님도 1,000만 원 투자하고 우리 코인한서 전문가님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우리가 돈을 움직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코인 시장 위험군 자산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막 매매를 하고 있다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3%대래 해서 1,000만 원을 옮기진 않습니다. 그죠? 예, 옮기진 않아요. 누가 옮겨갑니까? 바로 기관들이 옮겨가죠. 자, 1,000만 원을 합니까? 걔네들은 1,000억으로 해요. 그죠? 자, 1,000억에 3% 수익률이 나온다? 할만하죠. 그죠? 근데 1,000만 원에 3% 수익률 안 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슈퍼개미가 아닌 이상해야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움직였는데 누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죠? 못해도 뭐 몇백억, 그다음 몇천억 움직이는 기관들, 그다음에 슈퍼개미, 뭐 이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 3%만 먹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죠?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나 슈퍼개미들 같은 경우에서는 3%, 5%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뭐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희 같은 이제 뭐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 매력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3%, 5% 먹겠다고 우리가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코인 시장에서 40%, 50% 한 방에 뛰어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뭐 3%대를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를 해서 움직이겠죠. 그죠? 가지고 있는 뭐 코인은 냅두고 그냥 현금 안 합니다. 그렇게. 그죠?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움직여서 손해본 거 있다면 그거에 대한 또 메꾸는 형태로 갈 거고, 아니면 수익을 좀 봤다면 혹은 본전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서 3%, 5%대 뭐 수익률 봐가면서 충분히 수익금 쌓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현재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악재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그게 또 호재죠. 3%대 돌파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투자하시는 그런 뭐 방면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위험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슈는 좀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10년물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수익률 3%대가 3% 돌파했다 뭐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 이 수익률은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10%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이건 아니라, 그래도 변동성이 제가 심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 수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뭐 한 2%대 뭐 1.5%대까지 떨어진다면 분명히 또 위험자산군 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또 한번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또 시기가 되겠죠. 그때 발맞춰서 코인들도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까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면서 10년물이 어제 3%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미증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렇게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다 보면 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악재 같은 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 시장이 어떤 예측성을 나타내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잘못됐다, 뭐 나쁘다 이런 악재적인 요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가상자산 결제가 조금 한계를 가지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너무나 이 글로벌적인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나스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좀 이어져서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루나재단 등이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매입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즉슨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다음 뭐 파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기만 하니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의 이 개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좀 뭐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는 또 시장에 반영이 돼야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을 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도 뭐 애플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은 좀 안 좋았지만 그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들이 이 나스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오를 때도 있고요. 이게 디커플링이 나올 때도 있고요. 최근에 또 커플링이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나스닥 글로벌 주식과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은 조속히 빠르게 좀 분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이 나스닥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스닥은 뭐 기업의 실적과 그다음에 금리, 뭐 여러 임직원들의 그 노력으로 기업의 형성이 되고 매출을 내고 그게 나스닥이 포함이 되는 건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뭐 기업 실적이나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가격만 신경 쓰고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해하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과 암호화폐의 이 커플링은 어느새 바뀌어가면서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암호화폐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는 가상자산 결제가 좀 많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암호화폐를 있는데 이게 결제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한 뭐 어플이나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냐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뭐 UI, UX라고 하죠. 저희가 앱을 사용할 때 뭐 증권 앱을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권 안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조작을 하고 보고 판단을 하는데, 나한테 맞는 뭐 UI나 UX 이런 게 구현이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그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편함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UI, UX나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많이 뒤떨어진다라는 게 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다 나오고, 그다음 뭐 저희가 아시는 듯이 쉽게 말해서 주소 같은 것도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에 들고 있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게 조사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코인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심하죠.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두 개의 이제 결제 회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블록이랑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결제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접고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문제가 된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확실히 코인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제로 사용하기에는 내가 지금 뭐 만약에 쉽게 설명해서 뭐 비트코인 뭐 0.005가 있어. 근데 이거 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비트코인 0.0049, 47이 됐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뭐 UI, UX가 포함이 되는 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뭐 증권가 앱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이런 앱들이 부족하니까 그 앱에
탑재되고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결제가 힘들다라는.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과 기술력이 들어와서 이 발전을 이루어가기에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컴퓨터를 접목할 때, 브라우저를 접목할 때도 사실 이게 컴퓨터 뭐 하던 것만 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어느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됐고, 그런 이제 발전 과정이 있을 거니까 이 암호화폐 결제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뭐 비트코인을 얼마 한다 만다 뭐 이렇게 산다 안 산다 뭐 줘도 안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저희 암호화폐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의 밥그릇이 있는 안정적인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할 그런 연세도 되지 않으시고요. 노력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면 우리처럼 다르신 분들처럼 코린이라는 얘기가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식 안에서만 영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분들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운영하는 뭐 거래소나 아니면 뭐 자산 운용사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이런 분들의 발언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걸 왜 팔아? 그냥 떨어지는 이유가 안 돼. 이거는 이분들 판 사람 멍청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는 사이에 시장의 발전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겠다 이런 호재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도 반박을 하면서 나섰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호재성 이슈가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호재성 이슈가 좀 적용이 좀 돼가지고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초속 따지기 정도의 이슈들만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떤 또 호재가 나왔냐? 블록체인 투자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스퀘어 에닉스에서 블록체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스퀘어 에닉스, 자, 어떤 회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 비디오 게임이죠.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입니다. 스퀘어 에닉스. 그래서 이 스퀘어 에닉스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디다 하느냐? 블록체인, AI, 클라우드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지적재산 거죠. IP, 그다음에 스튜디오까지 조금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특정 IP 뭘 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파이널 판타지를 다 팔진 않겠죠. 그죠? 뭐 그런 거랑 이제 스튜디오도 팔고 해서 자금을 좀 마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랑 뭐 이제 기업체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자산에 플러스 좀 어느 정도 더해서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IP라고 한다는 것은 이 게임 제작사에서는 굉장히 뭐 거의 그냥 총알이죠. 여기 뭐 이 기업체에서는 이 총알인데 거의 뭐 메인 그 총알을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역시나 이 IP랑 스튜디오
이 스퀘어 에닉스나 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이 기업들은 이 IP랑 스튜디오 이 두 개로 먹고 사는데 이 두 개를 매각을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돈 영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뭐 그러니까 일부 매각을 한다는 거지 다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매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 매각을 진행이 됐고 뭐 얼마가 투자가 진행을 할 거 이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IP와 스튜디오까지 매각을 해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투입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지금 봤을 때도 NFT 쪽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진출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스퀘어 에닉스 역시나 저 후발주자로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뭐 NFT 시장 쪽으로 뛰어들진 않겠죠. 그렇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있는 NFT 시장 뭐 따라가면 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뭐 메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또 이제 다른 움직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나 NFT 시장에서 파이널 판타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게임 기업이 또다시 이 블록체인 사업에 또 뛰어든다. 라는 것을 봤을 때 IT 기업들이요. 그죠? 그전에도 많았잖아요. 뭐 카카오도 했고 네이버도 했고 뭐 등등등등 많이 했는데 여기다 역시나 또 이제 게임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역시나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개척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이 성장을 하면 당연스럽게도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로서 좀 다가올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갑작스럽게 뭐 갑자기 불장이 된다거나 막 펌핑을 시작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역시나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쌓이고 쌓여서 초석을 굉장히 단단하게 집안을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뭐 지하도 한 80층까지 뭐 뚫어야 위로 막 한 1200층까지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하를 못하고 집안을 다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집안을 다져주는 블록체인 일 업계에서 집안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또 유명한 이미 IT 기업들은 다 들어온 상태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더 들어올 기업이 남아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또 사업 영역이 넓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호재였습니다. 코인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랑 이 비트코인 이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만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비트코인에 해가 되냐 문제가 되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걸 좀 더 깊이 따져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더 빛을 바라보는 시기가 꼭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폐가 가만히 있다가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외부 환경 요인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환경 요인이냐? 화폐의 개수가 많이 는다. 원래는 뭐 100만 개라고 한정되어 있더니 화폐가 갑자기 뭐 120만 개, 130만 개가 되면 뭐 20%에서 30%의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비례하는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화폐를 누가 찍냐 이 말이죠. 저희는 다 국가에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힘이 좋은 화폐가 뭘까요? 다행히 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러는 미국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그 달러를 찍는 거를 어디서 주관을 한다? 패드에서 또 주관을 합니다. 대차 대조표를 2008년부터 꾸준히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2008년부터 경제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케이 돈을 찍는 건 좋겠어. 왜냐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수해서라도 이제 좀 막자라는 내용이죠. 저희 그냥 막말로 일시불로 돈을 주고 할부로 돈을 받는 그런 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2008년부터 꾸준히 대차전표를 확대를 해오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이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는 달러의 개수가 많아서이다. 말 그대로 이걸 반대로 꺾으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없다. 왜냐?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면 암호화폐는 지금 한정된 수량에서 점차 줄기 때문에 한정돼 있지만 이 캐는 수는 줄고 있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뭐 나스닥에 많은 분들이 돈을 빼서 달러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달러를 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달러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가면 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과연 안전 자산일까요? 달러는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갔거나 떨어지거나 금리 인상했거나 말거나 그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 외부 요인을 많이 받아서 달러의 가치가 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고 뭐 몇 주기에 따라 몇 시간에 따라 얼마 많은 시간 투자하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캐는 양도 점점 줄고 있고요. 그만큼 희소성이 가치가 늘고 있고, 그런 금리 인상이나 뭐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가치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달러에 많이 들어가 있던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안전 자산이 아니었네, 알고 보면 비트코인이 더 안전 자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의 이 가치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좀 변할 수 있다. 내가 나라에서 걷어들이면 떨어지겠지만, 근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걸 많이 들고 있던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걸 더 많이 들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오히려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기업 실적이나 나스닥이나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걸 받지 않아도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저희가 모르게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업계도 최근에 많은 인재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미래가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오히려 뭐 이렇게 해외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업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뭐 블랙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2년 새에 뭐 70%나 그 채용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똑똑하고 뭘 좀 알고 뭘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뭐 게임, 보안 이런 곳에서도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 학교나 뭐 대학교나 그다음에 무슨 어떤 기관에서도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교육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더 무궁무진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비트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여러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인재들이 이제는 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이 블록체인 업계가 블랙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망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이 시장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